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충 수업 시간에 테슬라 전기 트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 이 테슬라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이 막 2019년도 정도 프로토타입이 좀 나왔을 거고, 최근에 이제 프로토타입, 시연에서 또 수석 디자이너가, 방탄 유리를 좀 강조하면서 방치로, 유리를 깼는데, 던졌는데, 유리가 깨지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 디자이너분은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 수석 디자이너니까요. 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 전기 트럭 과연 언제 나오냐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2023년도에 가장 올해 2023년도 전기차 중에서 이건 이제 레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1위가 테슬라 전 사이버 트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전기 트럭을 우리는 가장 많은 관심을 좀 보이고 밑에 있는 뭐 벤츠의 EQS SUV, 벤츠의 이제 전기차를 말하는 거고 지프 또는 뭐 아우디 A6 이트론이라든지 뭐 기아 EV도 6위까지 있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가장 높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시가 거의 상당히 임박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말은 계속 많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원래 2022년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그것도 좀 지연이 됐죠. 근데 최근에 이거는 지난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날 트윗에 게재된 사이버 트럭의 외관 모습인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동차가 나올 때 보면 뭐 가상 주행을 하죠. 뭐 우리 국내 현대 기아차도 보면 새로운 차가 출시되기 전에 이렇게 무슨 천을 씌워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이제 굴러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뭐 4월이든 언제든지 테슬라가 2023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23년도에는 충분히 무조건 출시된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모양으로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프로토타입으로 익숙한 이런 모양으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시연에서 나온 자동차가 프로토타입이 좀 많기 때문에 양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프로토타입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버 트럭이었고요. 지금 트윗에 나온 걸 보면 약간은 이 얍실한 이쪽에서의 삼각형 구조가 약간은 뭉텅하게 보여 있죠. 근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프로토타입에 나왔던 테슬라의 외관이 이렇게 거의 뭐 지붕처럼 생겼습니다. 지붕처럼 생겼고 지금 트윗에 나와 있는 보게 되면 약간은 지붕은 똑같습니다. 지붕은 똑같은데 약간 뭉텅한 지붕?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자동차 많은 전문가들은 알겠습니다만 왜 다른 차도 있게 모양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바로 외골격 구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의 대칭을 우리가 그 다리 같은 거 보게 되면 아치형이 있죠. 뭐 서해대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운데 가장 그 양쪽에서 가장 강한 힘 자체를 모아서 가장자리 힘을 모아서 그 힘을 가운데로 모아주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약간 모양이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가 그냥 통상으로 알고 있는 포드의 이런 전기차보다는 조금 다르죠. 다른 이유가 가장 큰 특징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외골격 구조를 썼다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으로 모아두는 거죠. 뭐 외부 충격에 가장 강력한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가장 외부 충격에 가장 강력한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 테슬라의 설명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색깔이 보면 스테인리스입니다. 예, 그쵸. 이게 테슬라 전기차 사이버트랙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테인리스 외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빛이죠.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게 바로 페인팅 작업이라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페인팅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산에 가장 최적화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스테인리스 외장 작업을 함으로써 조금 이점은 뭐냐면 모양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모양새는 좀 뭐 색깔은 별로 이쁘지 않대 뭐 무채색이 될 수도 있고 스테인리스니까 뭐 은색 색깔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양산 체제에서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가장 어려운 페인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인리스 외장 작업을 테슬라는 바로 진행을 하는데 스테인리스가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 페인팅을 왜 하느냐 자동차에서 페인팅을 하는 건 크게 뭐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많죠. 녹슬지 말라 그러는 거죠. 예, 외관에 대한 디자인도 중요합니다만 녹슬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스테인리스는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 녹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 생각 있게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내부 골격인데 외골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충격 방지 측면에서는 만약에 전면 충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 운전자 그 6인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그냥 운전자에게 가장 최적한 환경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 편의가 좀 큰 거죠. 일반의 트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공간이 상당히 커요. 굉장히 큰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이제 사이버 트럭이다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뭐 도심 주행에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땅도 크고요. 그래서 약간 내장 라이트 바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 상간을 빼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밤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아예 뭐 깊은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어지간한 동네는 오지가 아닌 이상 가로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크고 뭐 텍사스라든지 같은 서부벌판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드라든지 기존 픽업 트럭들로 자체적으로 조명을 발사하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는 물론 이 프로토타입이고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만은 실제에도 내장 라이트 바를 장착을 했고 또 LED 모노 헤드라이트를 장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차체 불이 없는 가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빛을 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요? 좀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근데 길이가 좀 길다고 해요. 뭐 포드의 F150보다 제 전장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외관 모양을 놓고 봤을 때 포드도 상당히 길거든요. 포드 F150보다도 조금 더 이거는 길다고 합니다. 근데 왜 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봤던 대로 이 외골격 구조가 나오면서 이렇게 삼각형모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체 길이 자체는 조금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좀 깡패예요. 아까 봤던 게 리비안 테슬라 전기 트럭 나올 때 주가 많이 받는 게 이제 리비안 이런 건데 리비안이 한 6만 달러가 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을 계산하면 7천만 원대 후반인데 지금 모델 견적서를 놓고 보면 테슬라가 생각보다 이걸 싸게 만들었어요. 싱글 모델 모터가 1단, 2단, 3단 3개까지도 옵션을 붙일 수가 있는데 만약 올라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모터가 2개 달린 것보다는 사륜 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아무래도 속도도 좋아질 거고 주행거리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픽업 트럭이니까 뒤에다가 뭐 우리를 생각하면 캠핑카 같은 끌고 다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견인 용량도 증가합니다. 근데 기본형 모터가 하나 달린 기본형이 한 4만 달러 정도. 그리고 듀얼 모터가 대략 5만 달러 정도니까 환산하면 거의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예, 우리나라 원화 돈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론 5천만, 6천만 원 돈이 큰 돈이죠. 그보다 쌉니다. 예, 그러한 관점이 있고 물론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옵션 가격이 한 7,000달러 정도 하니까 이것까지 갖다 붙이면 800만 원 정도 옵션이 부과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타 포드나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한다면 상당히 픽업 트럭 업계에서는 많은 경쟁 구도와 업계의 혁신과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산을 어디 사느냐의 가장 큰 관점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로 테슬라 전기 트럭을 어디서 만들 거냐. 일단은 세 군데 정도는 그 유력한 것 같습니다. 미국 오스틴, 독일 베를린,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정도에서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다른 건 좀 차치하더라도 배터리와 카메라는 과연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왜 일본은 파나소닉이 계속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에서 테슬라의 오래된 파트너죠. 여기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의 4680 배터리는 거의 들어갈 게 좀 미력하지 않나 볼 수 같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삼성 SDI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터리 쪽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전히 LG라든지 SDI 쪽을 지켜보시기 좋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보충 수업을 하면서 준비한 영상은 사실은 카메라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아까 보게 되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차용 카메라가 이렇게 미국 오스틴, 베를린, 상하이 정도 세 군데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 2021년도인가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미 이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두 개 정도 기업과 대만 기업들이 입찰을 했는데 일단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 삼성전기가 베를린과 상하이 쪽은 납품 계약이 완료했다고 합니다. 완료했다고 하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뭐 남았단 말은 그렇고, 이때 이제 LG노텍은 조금 고배를 맞았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 전기 사이버 트럭에 베를린과 상하이 공장 쪽으로 거의 납품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LG노텍은 아직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오스틴 공장이지 않을까라고 물음표를 좀 던져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LG노텍이 향후 다음 공시를 보게 되면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21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LG노텍 삼성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21년도 기준.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뀐 거죠. 바뀌었단 말은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23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카메라 비중 기준으로 원래 LG노텍 쪽이 훨씬 높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기가 올라갑니다. 그럼 LG노텍은 피해냐? 꼭 그렇지는 아니죠. 중요한 건 포인트 뭐냐 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비중이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베를린 상하이 공장의 납품 계약을 완료하면서 21년도 기준으로 3에서 40% 정도에 있던 카메라 모듈의 점유율은 이제 올라간다는 거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내려간다는 이야기보다는 뭐 삼성전기 올라갔으니까 내려간 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 오스틴 공장에 대한 캐시언 마크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유례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 보게 되면, 그보다 앞서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간 카메라는 크게 전방 있고 후방 있고 척방이 있는데 제일 비싼 거는 전방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앞쪽이 제일 비쌉니다. 한 8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장용이 들어가는 카메라는 우리가 혹시나 이제 뭐 스마트폰은 반대잖아요. 후면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방 쪽이 제일 비싸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조금씩 풀어볼게요. 왜 LG노텍이 오스틴 공장 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지를 LG노텍 공시를 한번 놓고 보면, LG노텍 이렇게 나옵니다. 21년도 12월 13일 날 조회 공시가 들어가는데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그리고 나서 한 2차례 이상의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3차례 정도가 될까요? 3개월 단위죠. 이때가 이제 12월 달이었으니까 최초 공시가 8월이었군요. 예, 8월 달 풍문, 그다음에 9월 달 한 달 있다가 미확정, 그리고 2달 정도 있다가 계속 늘어납니다. 3개월 있다가 12월. 그리고 지금 최종 공시 6개월 내 재공시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6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6월 23일에 공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6월 23일 이내에 언제든지 확정 사항이 있으면 공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게 있어요. 이거 테슬라가 LG노텍이 이 공시가 있었던 지난해 2022년 12월 23일 날 또 하나의 공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답변 공시에서 아직까지 확정 사항이 없다고 말한 LG노텍은 당일날 동일하게 신규 시설 투자, 여기서 글자가 2개가 중요한데 신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광학솔루션 사업 카메라 모듈이죠.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무려 1조 6천억 원. 없다고 한 당일날 1조 6천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데, 이 신규 시설 투자가 시작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신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업이에요. 저는 신모델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뭐 아이폰, 그렇죠? 뭐 아이폰 15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LG노텍 전체 매출의 70%가 아이폰 쪽,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아이폰 15, 아이폰 15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사업이란 단어가 아주 제 눈빛을 딱 잡게 만듭니다. 신사업이라고 적어놨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저는 일단 색짓기는 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수주 가능성 LG노텍을 점치는 이유는 LG노텍 또 멕시코 공장까지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오스틴은 가까워요. 그리고 당일날 수차례 답변 공시에서 지금 6월 23일까지 답변 공시 자체를 또 밀어놨습니다만 당일날 1조 6천억 규모의 광학솔루션 신사업 신모델 신규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LG노텍이 테슬라 전기트럭의 카메라 모품 미국 오스틴 공장 쪽을 가져가지 않겠냐 보는 것이고, 테슬라의 단점이 LG노텍의 단점과 장점인데, 이게 왜 LG노텍한테 중요하냐면 LG노텍이 22년도 전체 매출을 비중을 놓고 보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냐면 전체 사업 구조에서 LG노텍도 우리가 FC BGI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기판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너무 몰려 있습니다. 뭐로?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한 대략 얼마입니까?
19조, 예, 20조, 15조 정도가 다 카메라 모듈에서 나온 거죠. 반도체 기판 투자를 합니다만 1조 6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LG노텍의 주가의 호와 악재의 그 기준이 뭐냐면 아이폰이 잘 팔리면 엄청 주가가 날아가는데 아이폰이 주춤해버리면 그냥 전체 캐파가 주춤해버리는 거죠.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광학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74, 80, 81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 올라가는 딴 애들이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반도체 기판이나 이런 건 이거는 평작을 했는데 애플 아이폰 쪽에서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거죠. 아이폰 13이나 이런 거겠죠. 단가도 있고. 그럼 어떻게 놓고 보면 LG노텍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애플의 비중 자체를 테슬라 쪽으로 가져가면서 전장 부분에서의 카메라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사업 구조 수출 비중의 재편이 필요한데 그게 아마 큰 시발점이 LG 테슬라의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 삼성 전기도 좋은 겁니다. 삼성 전기는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삼성 전기는 또 LG노텍과는 조금 달라요. 연간 한 40% 정도가 매출 기준으로 4조 원 정도가 거의 MLCC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스마트폰 MLC 쪽에서 MLC 또는 전장용 MLC 쪽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더딘 거예요. 이제 된다고 하면서 많이 실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 40%가 이거다 보니까 이쪽이 더딘 거고. 근데 아까 설상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LG보다는 반도체 기판 솔 이거는 비슷해요. 두 개 다 1조 원, 2조 원 정도니까 비슷한데 LG처럼 LG는 80%였다면 삼성전기는 그래도 카메라 모듈과 통신 쪽이 한 34%, 3조 정도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또 통신 모듈이 있단 말이에요. 5G용 쪽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전장용이니까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대로 아까 독일 베를린이나 중국 상해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가져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삼성전기대로 MLC 쪽에 비중된 것을 완충 잡아줄 수 있고 이쪽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놓고 봤을 때는 두 개 기업 모두 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호재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기 트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을 경우에 카메라 모듈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LG로 편중되어 있는 애플로 편중되어 있는 LG노텍 그리고 그 다음에 MLCC의 회복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더뎠고 이제 다시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비중을 이렇게 가져오는 삼성전기 두 개 기업 모두 다 위기보다는 기회의 장으로 가지 않나 그 보시면서 올해 23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충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